광주 전남에서도 8.25 남북 고위급 회담의 타결 소식에 대북 교류 사업 활성화나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가 충장로 일대 상점들을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사후 면세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출을 늦추기로 함에 따라 파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에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60여 년 만에 전남으로 이전하면서 시군마다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발 때문에 시작된 회담이라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남북 간의 합의점을 찾은 건 참 다행입니다. 시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김에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2년 전 북한 어린이들에게 모자나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하지만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당시 지원 물품은 지금까지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 합의가 꽉 막혔던 남북교류 사업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수해 지역 돕기와 사료공장 건립을 지원해왔던 남북교류협의회는 통일 동화책 전달이나 북측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 등 통일 미래 세대를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문이 열렸고 그 문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민간 차원에서 했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확대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반도 남쪽 땅끝 전라남도가 북쪽 땅끝 함경북도 취약계층에 미역과 쌀을 보내기 위한 이른바 땅끝 협력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전망입니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남북 대치의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 모드가 정착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바이고 또한 그 바람이 항상 이렇게 현실이 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남북 관계에 순풍을 기원했던 광주 전남 지역의 이산가족 1,500여 명도 9월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염원하며 이번 기회에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요즘은 면세점이 필수적이지만 광주 전남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충장로 상인들이 사후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전당 개관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대나 충장로 상가는 사람들 통행이 뜸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절해 올 때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3월달인가 롯데에 중국인 차량에 관광 차량이 3대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날 매출 오른 것이 3억을 올렸습니다. 광주 동구가 침체된 충장로 상가에 가격 경쟁력에 매력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충장로 상가들을 사후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된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등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어치 옷을 사면 3만 원, 100만 원짜리 귀금속을 사면 10만 원을 공항 환급 창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할인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치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입점이 힘든 사전 면세점과 달리 사후 면세점은 등록 절차가 간편해 설치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산하고 제주도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광주도 그러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연계된 관광 코스 개발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후 면세점에 지정되더라도 6개월 동안 면세 물품 판매 실적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장로 1가에서 5가에 있는 1,300여 개 상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인데 세무당국의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인들도 일부 있어서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과제를 극복하고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추진되는 사후 면세점이 성공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 건립 사업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는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최근 광주시에 화정동 이마트와 인근 주차장 터 등 2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조만간 전남으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길지 곧 결정해야 하는데 시군 간의 유치 경쟁이 너무 뜨거워서 전라남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군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군은 저마다의 이유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벌써 10곳이 넘은 시군이 전남 공무원 교육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치 추진단과 전담팀을 꾸릴 만큼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와대 폐교 부지와 건물을 교육원으로 유치한다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없는 점과 낙후된 중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들은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을 내세우며 공무원 교육원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접근성과 교육 여건, 자연 환경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편의시설도 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목포는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오감 대학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접근성과 교육성의 편의 여건이 어느 시군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올해만 148개 과정, 10,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전남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시군이 공무원 교육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숙박에 따른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도 단위 공공기관이 지역 내에 있다는 상징성, 지역 홍보 효과는 물론 이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 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립미술관 입지 선정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원 입지 선정 평가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거래업체의 부도로 돈을 못 받는 것이죠. 이 같은 고민을 덜어주는 공적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경제난 속에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철근과 H빔과 같은 철강자재 도소 매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거래 예산은 40곳 남짓. 이 가운데 30% 정도인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굵직한 거래처만 3곳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마다 못 받은 거래 대금의 80%, 10억 원 가까이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소리적으로 싹 검토하고 실사하면 바로 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은 한 2, 3개월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한 보름 정도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로 편한 보험이구나. 매출채권 보험은 기업이 거래처 부도 등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못 받게 된 돈의 최고 80%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외상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부가 보험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받을 돈의 최저 0.1%에서 최고 5%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가입도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입 대상도 확대돼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업, 공업, 이제 이런 업종, 이런 까지 전부 다 지금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채권 보험이 중소기업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파업 중인 금호타이어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출을 늦추기로 함에 따라 파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는 임시 대의회 대회에서 선거 일정을 연기하고 현 집행부의 단체 교섭을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결정으로 파업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며 사측은 노조의 선거 연기 결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13일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4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가 범죄 단속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2명이 어두컴컴한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차문을 열어봅니다. 문이 열리면 곧바로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칩니다. 새벽 시간 또 다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주차된 차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10분도 안 돼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색 중에 또 관제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현장에서 추격을 해가지고 근거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쌍문지대 윤대중입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근처의 방범 CCTV를 통해 지켜보다가 차에 들어가는 순간 근처 지구대에 연락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시민에게서 지갑을 훔쳐가는 현장을 관제요원이 발견해 범인 검거와 함께 다른 사고를 막았습니다. 차터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눈에 또 바로 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제 화면상으로 추적을 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시는 CCTV 관제센터에서 방범용과 주차단속 카메라 등 관내 1,400여 대의 CCTV를 통해 주택가와 골목길 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출범 때만 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컸지만 이후 900여 건의 범죄 단속과 예방 효과를 내자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함으로써 절도범을 비롯한 범죄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경찰은 CCTV 관제센터를 앞으로 범죄 현장 단속은 물론 비행 청소년 계도와 화재 감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 대학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가운데 4곳이 D나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측에 비공개로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조개혁 평가에서 D 2등급을 받은 대학은 등급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영광경찰서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광 모 조합장 선거 낙선자 65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3.11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7, 8명에게 2억 원가량의 돈을 나눠준 뒤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함께 영장이 신청된 운동원에게 선거 자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운동원과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령산 편백숲 치유마을 협의회는 충령산 인근 4개 마을을 치유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충령산 대덕휴양관에서 치유음식 개발품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식회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산마늘, 삼채 등을 이용한 인삼 새싹 삼채 비빔밥과 삼채 떡갈비, 그리고 산나물 비빔밥 등의 3가지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충령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치유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10월 열리는 2015 국제 디자인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광주시가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